돌아가신 분을 위해 우리 주위에서 다 받쳐주는 이 정성과 뭐 헌금도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열반인을 위한 주위의 모든 그 정성과 기운이 돌아가신 기간 동안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듦. 이걸 하면 잘할까? 저걸 하면 잘할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20대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다 싶어서. 그 힘든 것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힘듦이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뭘 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때 저는 교학과 들어가 있을 때잖아요. 교학과 들어가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성직자가 나에게 맞는 일인가? 나는 수행을 하면 수행이 어느 정도 성취가 있을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뿌리를 뺐어요. 제가 좀 이따 캐드린다 했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를. 제가 이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캤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어느 곳에 한 마음을 다 바치지 못하는가?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가 꿈이었어요. 그럼 오직 그곳을 향해서 중고등학교를 살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갈 때는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화여대를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까지 방송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꿈도 방송인, 가는 길도 방송인, 남편도 방송인. 오로지 방송을 위해서 모든 일념을 몰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진 않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삶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20대 때. 저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봐봤더니 전생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죽을 때 발언이 강력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발언이 강력했더라면 태어나서부터 그 발언을 향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따라온 사람이에요? 업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업을 따라와가지고 그냥 태어나가지고 운명적으로 어릴 때부터 제 갈 길이 정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볼 때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걸 보면 업인 거예요. 또 업을 따라 이렇게 와가지고 와놓고도 뭐가 있어요. 발언과 업이 매치가 안 되니까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힘이 더 세다? 업이 더 세다. 업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살면서 그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나는 이번 생에 죽을 때는 다음 생에 뭘 할지 정하고 가겠다. 정하고 가겠다라는 것을 그때 정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이번 생에는 운명에 따르겠다. 이번 생에 내 운명에 따르겠다. 왜 내 선택권이 없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거스를 만큼의 강력한 원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은 운명에 따라 살자.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안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원불교 교무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다른 때는 뭐가 나한테 더 어울리는 거 막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교무님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전공을 선쪽으로 택하겠다.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삶의 그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면서 계속 찾아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40이 넘으니까 정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고통이 배가 된다라는 걸 요즘 좀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두렵거나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많은 이유는 집착이 많은 고통이 생겨요. 제가 알더브 밴쿠버, 그럼 밴쿠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자 거절당했잖아요. 네, 1차 거절을 당했어요. 일단 서류상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만반의 소유를 준비해서 다시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밴쿠버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마음을 탁 먹었어요. 최종적으로 안 되면 나가야지. 일단 큰 마음 딱 먹었죠. 두 번째,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비자 수속을 밟아가지고 안정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큰 마음을 두 가지를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집착하면은 고통이 몇 배가 돼요. 우리들이 가족이 집착하죠? 집착을 많이 하면 가족이 일거수일투족이 이 레이더망에 잡혀요.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에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레이더망이 수세미처럼 벌려져요. 이건 하기 싫고 이건 하고 싶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되고 될 일과 안 될 일. 집착을 하면은 고통이 배가 된다라는 거, 이걸 알아서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으면 집착을 놓으면 된다. 이런 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여기는 꼭 제가냐 출가냐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죠? 꼭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 진리를 향한 어떤 그런 걸 살겠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고통이 이 정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생사가 그런 식으로 진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삶의 뿌리를 파보니까 죽음이었다라는 거고, 그죠? 발언이 강하면은 업도 무너져요.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심으로 가고 발언으로 가고 업으로 간다. 그래서 삶의 뿌리를 파보니까 죽음이고, 또 죽음은 삶의 시작이고, 또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모르는 거를 막 떼놓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이 두려우겠는가?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죽음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파보고 잘 알면 잘 알수록 우리가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캐내버릴 수 있어요. 극단적인 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극단적인 최종의 두려운 그 뿌리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죽음이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 뿌리를 파보겠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래,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그 병원에 그 검진을 하러 갔는데 이 턱 밑에 그 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암에 관련된 분들을 이제 많이 좀 알게 되다 보니까 종양그럼 암하고 좀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센터에서 재검이 필요하니까 오라는 전화를 딱 받게 됐어요. 근데 이 혹 재검 이렇게 다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나 죽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죽는다, 조만간 죽는다 이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삶이 확 돌아봐지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비슷한 기억은 다 뭉개지고 없어요. 혹시 그런 거 아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평생 살고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았지만은 비슷한 기억은 다 뭉개지고 없어요. 그럼 내가 얼마 있다가 죽는다 생각했을 때 뭐가 아쉽겠는가 한번 돌아보세요.